통진당도요. 그 이석기가 유죄 판결이 받기 전에 해산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경호의 무슨 재판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도 그 결정례에 따르면은 이거는 바로 해산돼도 말 하나 못할. 진용을 갖추기 위해서 심지어 나경원이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저희가 재수 없어서 그냥 무시했었거든요. 근데 이거 기사가 달리 보이네요. 뉴스원. 나경원 도둑 사기꾼 표라고 뿌리치냐. 윤어게인도 품은 넓은 집을. 지금 뭐 총 걸기 동원령을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윤 어게인도 품는이 아니라 윤 어게인만 모이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 아우 뭐 잘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는 솔직히 장동혁이라는 자가 대표가 됐을 때 본인도 뭐 기자들한테 언뜻 흘렸다고 해요. 본인이 이제 대표가 되면 1도씩 왼쪽으로 자기가 기울어서 이제 지방선거쯤에는 자기가 중도 보수로 확장성을 넓히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사람 정신 차리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을 했는데 와 정말 점점 극우 쪽으로 가더니 우리가 황교안입니다 라고 하더니 보세요 지금 아예 윤어게인과 손잡고 가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라고 해서 잘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후는 우리가 나경원이다 또 하겠어요. 그렇죠. 그죠? 아니 네. 윤어게인만이 아니라 뭐 부정선거론자들도 그렇죠.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윤어게인 자체가 그 부정선거로 자리에서 대체로 그런 놈들이니까. 했던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은 사실 국민의힘 당사 앞에 가면은 거기가 매일 이제 집회가 열리는데 그 집회 중에 하나가 당대표 장동혁 당장 그만둬라 때려쳐라라고 써 있는데 그 이유 당원 게시판 한동훈 왜 징계 안 하냐. 그렇지. 한동훈 징계 안 하는 당대표 물러가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징계 안 하는 당대표 물러가라는 말 맨날 듣지. 그리고 자기 뭐 정상적인 자신의 지지 기반이 없지. 그러니까 자기가 기댈 수 있는 건 구구밖에 없는 거예요. 점점 구구밖에 없다. 네.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잘 되고 있다. 네. 네,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아니, 내부에서 네. 저도 살짝 걱정했었어요. 네. 마지막 그 대통령 오찬 자리까지만 해도 뭐 상당히 병적인 증세가 완화된 상태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야, 이거 아니요. 약간 근데 우려된다 좀 그랬는데 다른데 어떤 면에서요? 아니 그러니까 정치가 완전히 실종돼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박민영이가 저도 그 친구 이름을 이번에 정확히 알게 됐는데 아무 말이나 막 해도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저는 아까도 금도란 말씀드렸지만 비장애인이 장애를 비하면 안 되죠.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건데 넘어서 버렸어요. 네. 이 친구들은 훌쩍훌쩍 넘어가요. 그리고 그런데 박민영이를 오히려 옹호하는 입장이 그러니까. 다수더라고요. 내란당 아무 일도 없어요. 뭐 사소한 일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한쪽 축이 완전히 무너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지방선거에 유리하고 불리하고가 아니라 전 정치가 무너져 버렸다. 그러니까 정치적 해결이란 게 없는 나라, 이상한 나라가 돼버린다. 그러니까 보수가 빨리 정상화되지 않는 한 정말 어떻게 말짱하게 이야기할 사람도 없는 이상한 세상이 돼버린 거죠. 자, 그럼 진유진 안타까워요. 변호사님한테 여쭤볼게요. 내년 6월 이전까지. 네. 그러니까 저희가 내란당은 어차피 해체될 정당이기 때문에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그냥 구속으로 몰아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될 것이다. 네. 라고 이제 관측을 하고 있는데 네. 그 6월 전까지 가시적인 어떤 그 성과가 있어야 그나마 보수의 적통을 유지하고 있는 자들이 내란당 내부에서 뭐 뭔가 헤게모니를 가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텐데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유의미한 이를테면 네. 뭔가가 있어야 네. 지금 27일이면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네. 국회 본회의로 이제 체포동의안이 갑니다.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럼 당연히 이제 그 뭐 통과야 되죠. 구속될 네. 것이고 근데 또 몰라 법원이 이 모양이니까. 아니 뭐 실질 심사를 하죠. 체포동의안 통과되더라도 이제 추경을 기대를 못 하겠어. 전 네. 이 상황이면은 구속영장 기각한다고 봅니다. 가능성 높죠. 그렇죠. 아니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사실 윤석열이 어제도 뭐 한덕수 재판에 나와서 자기는 한가했다는 거예요. 계엄 선포하고 나서 자기 방에 있어서 사람들 다 가고 한가해서 그래서 원내대표한테 전화했다. 나경원한테 전화하고 한가해서 그러니까 사실 미안해. 제가 여쭙는 이유가 당장 27일도 그렇습니다만 나경원도 연루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원내대표랑 나경원이랑 탁탁 넘어가면서 이제 법무부 상당히 판단에 있어서 위원정당 해산심판 청구. 그 이제 법무장관이 해야 되는데 네. 정성호 장관이
좋게 말하면 합리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좀 이렇게 좀 굼뜬 분이잖아요. 그랬을 때 확신을 줄 만한 그런 정치적인 사건들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결국 또 이것도 법원에 걸려 있네. 네, 모든 법원에 게. 걸려 있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상 그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해서 그 거의 뭐 100석이 넘는 그 큰 정당을 헌재에서 아예 해산을 명해서 해산시키는 게 과연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유리 불리 이런 것까지도 좀 따질 수가 있는 막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상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아니 원내 대표가 계엄 해제를 방해하기 위해서 의원총회를 하겠다. 근데 회관에 모여라. 아니 국회로 모여라.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거는 아니 왜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아니 정무적으로 했으면 우리가 2번에 걸쳐서 국민혁명이 가능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숨 걸고 당위적으로 싸우는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까운 현실이 그러니까 이 싸움이 계속 이 되고 싸움의 있네요. 본질을 민주당 사람들이 다시금 되새겨야 돼요. 맞습니다. 이거는 거대한 법복 귀족 카르텔과의 싸움이기도 해요. 검찰 개혁이라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정부조직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반복적으로 검란이 일어나잖아요. 여기에 법원도 가세한 상황이에요. 안 그럼 조희대 자기가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검찰과 법원이 한 통속에 대해서 국힘과 함께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정부, 나아가 국민들에게 저항하는 상황이에요. 만만한 판이 아닙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위헌정당 심판 청구를 내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봐야 돼요. 네. 질질 끌고 그다음에 지방선거 끝나고 어쩌고저쩌고 이럴 가능성이 농후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용을 다시 짜야 돼요. 그게 내란 재판부 구성을 비롯해서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다시금 생각해야 되고 다시 빛의 혁명 이제 1주년이 되잖아요. 네. 다시 광장으로 돌아가겠다는 마음으로 재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빛의 혁명을 실제로 이루고 성사시킨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라고 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네. 사실상 우리나라 역사상 위헌정당 해산으로 결정이 나서 해산된 정당이 있고 그 정당 소속 의원들이 전부 다 의원직에 박탈했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통진당 사례입니다. 불과 얼마 전입니다. 아주 오래된 일도 아닌데 그 헌법재판소 결정이 사실상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 과거 결정에 의하면은 이거는 너무나 정말 빼박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맞습니다. 결정적으로 위헌정당 해산 심판돼서 위헌정당으로 해산되어야 될 정당입니다. 왜냐하면 원내 대표라는 자가 계엄 해제를 하는데 표결에 방해한 정황이 지금 재판이 나오기 전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진당도요. 그 이석기가 유죄 판결을 받기 전에 해산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경호의 무슨 재판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도 그 결정례에 따르면은 이거는 바로 해산돼도 중요한 말 하나 지적. 못할 중요한 지적이 그런 있습니다. 사건입니다. 자, 검찰 개혁 제가 지금 기자질 30년 넘게 하고 있는데 30년 전에도 최대 화두 중에 하나였어 검찰 개혁이. 그리고 매년 뭐 하반기 되면은 각종 무슨 뭐 2580 뭐 추정 60분에서 검찰 비리 막 뭐 연중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검사 독재 구태타까지 겪으면서 그런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우리가 검찰 개혁에 지금 8분응선 넘고 있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나경원 오늘 뒤통수 판결을 통해서 사법개혁을 위한 좀 중요한 모멘텀으로 삼아야겠다. 그래서 빛의 혁명을 완수해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